안녕하세요. 기계 일반 3차 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학년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기계 일반 과목을 함께 학습할 이성재 선생님입니다. 자, 지난 시간 송영범 선생님과 함께 했었던 내용에 이어서 생산 방식의 변천 과정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서 기계 일반 과목은 세 선생님이 각각 송영범 선생님께서 제조과를 맡아주시고 제가 장비과 친구들과 함께 학습할 것이며 서경수 선생님이 케미컬과 친구들과 학습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온라인 수업으로 인해서 각 파트를 선생님별로 나누어서 수업을 진행을 하지만 본 수업 시간에는 각 선생님이 과를 전담하여서 이 교과의 전체적인 구성을 함께 해나갈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알아두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수업 내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산 방식의 변천입니다. 생산 방식이라는 것은 어떠한 물건들이겠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작게는 연필이나 펜 같은 작은 물건부터 시작을 해서 크게는 자동차들도 있겠죠. 그런 모든 것들의 생산이 바로 지금 하고자 하는 내용인데, 이것들을 만드는 방식이 예로부터 많이 바뀌었어요. 이 생산 방식이 우리가 지금 유통되고 있는 것들을 보면은 예를 들어 뭘 해볼까요? 펜 같은 것을 생각을 해봅시다. 자, 여러분 펜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펜. 자, 이 펜이 여러분이 집에서 공부하려고 사야 돼요. 그럼 여러분은 어디를 가죠? 마트에 갈 수도 있고, 혹은 다이소 같은 데도 갈 수가 있어요. 가보면은 펜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모든 펜들을 사람들이 일일이 수작업으로 다 만들까요? 손으로? 어떻게 만들까요? 바로 요 포인트가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생산 방식입니다. 펜 같은 경우에는 기업에서 만들죠. 모땡미 같은 뭔지 알죠? 이러한 펜을 만드는 회사에서 대량으로 이 펜들을 만든 다음에 이 만든 대량의 펜들을 각 마트나 문구점이나 여기저기 각종 유통하는 판매점으로 공급을 해주는 방식으로 이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산은 아무래도 그 공급량이 어떻겠습니까? 상당히 대량이겠죠. 그래서 많은 수를 미리 만들어 두었고 수요가 있을 곳인 마트 등등에 이렇게 납품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량으로 생산하는 방식은 과거부터 조금씩 달리 발전하고 있습니다. 생산 방식의 변천입니다. 어떻게 변해왔는가? 과거 컨베이어 생산 시스템에서 우리는 요즘에는 셀 생산 방식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 컨베이어 생산 시스템을 이 아래에 있는 그림을 참고해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지금 이 컨베이어 방식에서는 사람들이 뭐를 하고 있나요? 이렇게 제각각 서가지고 맡은 위치에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끝에 이렇게
여기에서는 전자제품 하나가 보이는데 이렇게 물건 하나를 만들어 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생각했었던 펜을 생각을 해보면은 여기에서 펜심이 이렇게 딱 공급이 계속 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펜심이 이렇게 컨베이어를 타고 떼굴떼굴 굴러오면은 이 사람이 이렇게 딱 옷을 입히는 거예요. 이 사람 뒤에는 이제 그 펜 옷, 뭐랄까요? 이 펜의 케이스겠죠? 펜 케이스를 다 쏙쏙쏙쏙 집어넣는 역할을 하고, 이 사람은 이렇게 펜 옷까지 입혀놓은 거를 앞에 있는 뚜껑을 덮는 역할을 하겠죠. 그럼 뚜껑이 엄청 이렇게 슉슉슉슉 있겠고, 그리고 이 다음 사람은 뒤에 뚜껑을 덮는 역할을 하고, 이 사람은 조립을 확실히 이렇게 견고하게 한다거나 이러한 제각각 맡은 역할이 있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컨베이어 방식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지금 여기에는 아래에 있는 벨트 위에 물건이 이렇게 또르르 오는 거지만 이러한 컨베이어도 있습니다. 공장 천정에 컨베이어 벨트가 이렇게 있어요. 공장이 있으면 공장 천정에 이렇게 컨베이어 벨트가 있고, 여기에 이제 줄이 이렇게 매달려 가지고 어떤 물건들이 있고, 이게 이렇게 이동을 해요. 물건들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마다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데, 제각각 요 사람은 여기에 요걸 붙이고, 그럼 요거 붙이는 거, 여기까지 붙여진 것을 요 사람은 요 부분을 붙이고 해서 쭉 하면은 요 끄트머리에 가서는 완제품이 이렇게 나오는 방식으로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컨베이어 시스템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제 알겠는데, 컨베이어 생산 시스템의 특징을 한번 볼까요? 생산 방식을 구축하기 위해, 이러한 컨베이어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서, 이것을 시스템을 구축을 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비용이 투자가 됩니다. 당연하겠죠. 컨베이어 벨트를 비롯해서 각종 공장에 이러한 기자재들을 설치를 해야 될 테니까 상당한 비용, 그리고 설치하는데 시간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컨베이어 생산 시스템에서 요즘 셀 생산 시스템으로 바뀌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은 이 셀 생산 방식은 뭘까요? 여러분, 셀이 뭐죠? 셀은 세포라는 뜻이 있죠? 근데 하나의 막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공정별로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뭐를 예를 들까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 부품을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동차도 보면은 자동차에 몸통이 있을 거고, 그리고 여기 바퀴가 달려있는 각종 현가 장치, 제동 장치 등등이 있는 셰시부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크게는 이러한 두 가지 루트로, 물론 이거보다는 훨씬 많겠지만은 이 두 가지 루트로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것은 요 방에서 해결하고 요것은 요 방에서 해결한다. 공정별로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나눠진 이 공정을 한 번에 여기 있는 팀원들이 맡아진 사람들이 조립을 하는 거죠. 조립과 그리고 조정, 그리고 검사의 과정을, 일련의 과정을 한 번에 이루어내는 것을 셀 방식이라고 합니다. 유사하지만 뭔가 심플하고 공정별로 나뉘어져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셀 생산 방식의 특징은 이 모델을 변경하거나 사양 변경이 간단할 뿐 아니라 설비 투자액을 줄일 수 있다. 그래서 제조 원가를 줄일 수 있다입니다. 조금 설명을 하자면, 예를 들어서 우리 자동차에도 보면은 어떤 모델이 있을까요? 소나타라고 하는 자동차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런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길 가다가 보이는 소나타라는 자동차가 한 가지 종류인가요? 딱
겉보기가 그렇지 않죠? 모양이 뭐 해마다 조금씩 다른 모양으로 된 모델들을 출시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이제 모델 변경이죠. 여기 있는 모델을 좀 잘 팔리는 모델로 팔고자 하면은 이 기존의 모델보다 좀 더 이쁜 모델을 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만 딱 요 겉 모델을 바꾸어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 모델을 바꾸기 위해서는 요 방의 사람들이 사용하는 설비만 바꾸면 되니까 비교적 설비 투자액이 적게 들 수 있겠죠. 이게 바로 제조원가를 줄일 수 있다는 한 가지 예가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각 생산 방식의 자세한 특징에 대해서 얘기를 해놨네요. 바로 전 페이지에서 학습한 쌤이 그려준 그림과 표, 여러분 그 교재에 있는 표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그 특징을 그대로 나온 겁니다. 컨베이어 생산 방식, 전진하는 컨베이어 위에서 일정 간격으로 배치되어 있는 작업 대상물이 가공을 받는 이동 작업형 컨베이어 위에서 일정 간격으로 배치되어 있는 왜 뭐 이상하네요. 자, 잘라서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가공하는 전진하는 컨베이어 위에서 일정 간격으로 배치되어 있는 작업 대상물이 가공을 받는 이동 작업형 컨베이어 시스템을 얘기하죠. 잘못되어 있네요. 선생님이 수정을 하고 했었어야 되는데 미안합니다. 이 말 그대로 앞 페이지로 잠깐 가보면 일정 간격이죠. 여기 일정 간격으로 계속적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컨베이어에 의해 운반되는 작업 대상물이 옆에 설치되어 있는 작업대 또는 기계 위로 옮겨져서 가공을 받는 정지 작업형 컨베이어 시스템. 이런 것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동 작업형 그리고 정지 작업형 두 가지 종류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이동 작업형은 이렇게 딱 계속 이렇게 컨베이어가 이렇게 계속 물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일정 속도로 계속적으로 이동을 하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붙이면 쓱 지나가면 또 붙이는 거고, 요거는 컨베이어 벨트로 쭉 이렇게 물건들이 딱 이동을 하면 딱 정지를 하고 이 사람이 이걸 딱 붙이고 다음 패스 누르면 넘어가고, 비슷한 루트인데 이동형인지 정지형인지 구분해 놓았습니다. 다음 셀 생산 방식입니다. 자기 완결형 생산 방식,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러한 하나의 공정 이 자체로 완결입니다. 그러니까는 컨베이어가 그냥 쭉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다 만들어서 이렇게 해냈다면 이 자기 완결형으로 이렇게 요 팀은 요걸 맡고 요 팀은 뭐 다른 걸 맡고 해서 하면 되기 때문에 훨씬 비용이 적고 또 공정을 개선하기가 쉬운 거죠. 다양한 종류의 제품을 대량 생산할 수 있다. 그리고 탄력적으로 조정을 할 수 있다. 그리고 공정을 개선하기가 쉽다가 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기술 발전 경향을 예측하겠습니다. 우리 기계공업이 발전되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생활이 풍요로워졌죠. 자동차가 생겨나고 또 이동하는 데 편하겠고요. 그리고 기계공업이 발달해야 또 건설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건축기계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큰 건물들도 건축기계가 있지 않는 한은 사실 발전이 어려웠고요. 그리고 각종 전기전자 제품 또한 기계라는 그 베이스 안에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기계공업이 발전됐다 하는 것은
바로 이제 산업이 발전됐다. 그것은 곧 사람들의 삶을 풍요롭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래에다가 적겠습니다. 기계공업의 발달은 곧 산업의 발전이겠죠? 산업이 발전하였고 사람들의 삶을 풍요화시켰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도 과거부터 알겠지만은 기계공업이 발전을 하다 보면은 최초 이제 증기기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석탄 그리고 석유공업 이렇게 계속 에너지를 활용을 하고 있는데 문제점이 되는 게 과연 뭘까요? 바로 그러한 에너지들을 사용을 하면서 환경이 파괴되는 자동차의 매연만 봐도 여러분 환경이 많이 파괴되는 것을 익숙히 듣고 있는데 그렇게 환경이 파괴되는 부분이 있고 또한 그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언젠가는 이제 또 고갈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되는 이 에너지들 같은 경우 고갈이 되는 석유 에너지 등 대표적인 석유 에너지가 될 수 있겠는데 이러한 에너지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또한 환경이 그렇게 파괴되지 않는 그런 신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것이 지금 현재 산업사회 발전의 동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문제 해결 그리고 환경 친화형 기술 개발을 가속화한다. 자, 두 번째입니다. 전자기술의 발전. 전자기술의 발전으로 산업기계 자동화와 에너지의 절약 및 컴퓨터에 의한 정보처리 기술 등이 발전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계와 더불어 전기전자 기술이 함께 발전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학교 같은 경우 반도체가 되겠죠. 반도체 또한 이 전자기술의 발전의 하나의 기틀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산업기계 자동화라는 것은 뭐죠? 아까 얘기했던 컨베이어든 셀 생산이든 이러한 만드는 것에 있어서 사람의 참여가 직접 여기다 한번 볼게요. 사람이 직접 만드는 시대는 사실은 구시대인 거죠. 지금은 사람은 관리를 합니다. 무엇을 관리할까요? 산업기계. 그러니까 만드는 이 로봇팔 많이 들어봤죠? 이렇게 딱 어떠한 물건을 집어들어서 옮기고 조립하고 하는 이런 로봇팔이 등등의 산업기계들을 관리를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동화 시스템이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곧 로봇팔, 이거는 자동화 시스템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동화와 에너지의 절약 및 컴퓨터에 의한 정보 처리 기술 등이 발전되는 것이 바로 최근의 동향입니다. 또한 신소재 개발, 우주 개발, 에너지 개발 등등의 연구를 진행하는 게 기술 발전의 경향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탐구활동입니다. 지난 1, 2차 시의 내용과 지금 차 시의 내용으로서 탐구활동 주제를 4가지를 선정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기술 발전의 동기에 대하여 알아보고요. 두 번째, 로봇 생산 방식의 특징을 조사하고 발표해보자 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로봇 생산 방식의 변천 과정을 조사하고 발표해보자. 네 번째, 로봇 생산 방식을 적용한 실제 사례 및 효과를 조사하고 발표해보자입니다. 방금 부여된 이 4가지의 탐구활동은 이 시간 마무리하고 여러분의 과제로서 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선생님이 그 형성평가라는 그 곳에 형성평가 및 과제라고 하는 강의 문자를 하나를 더 만들어서 번호를 부여해 두겠습니다. 그 번호별로
쌤이 부여해준 요 4가지 주제 중 한 가지를 조사해서 거기다 댓글로 짧게나마 서술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꼭 참여하기 바랍니다. 출결 및 학습 진도율의 확인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18페이지를 펼쳐서 기계공업과 그 밖의 공업에 대한 내용을 간단히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지금 화면에 그리고 여러분 페이지 중간에 어떤 게 있죠?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리고 쌤도 좋아하는 이 붕어빵 기계가 있습니다. 붕어빵 참 맛있죠? 네, 붕어빵 기계가 있는데 이 붕어빵 기계를 만드는 것이 지금 기계공업에서 사용되는 한 가지 기계랑 유사한 원리로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하나의 예시로서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붕어빵이 요 붕어 모양으로 만들어지려면은 여기에다 어떻게 해야 되죠? 여기다가 밀가루 반죽을 쭉 넣고 사이에다가 팥을 쭉 넣고 위에 조금 더 밀가루 반죽을 얹은 다음에 적당량을 얹고 이거를 딱 덮겠죠? 덮어서 구우면 열을 이렇게 딱 열을 가해주면 구워져 가지고 이렇게 예쁘고 맛있는 붕어빵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것과 유사하게 이 프레스라고 하는 제품이 있습니다. 프레스. 영어가 뭐죠? 프레스. 이거는 누르다라는 동사죠? 어쨌거나 누르다라는 동사도 되지만 명칭으로서도 누르는 기계장치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이 프레스라고 하는 건 서로 이렇게 눌러주는 힘을 가진 기계고 여기에 금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나와 있는 건데 금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금속으로 되어 있는데 아주 단단하고 열에도 강한 형틀을 얘기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긴 금형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위에 아래에는 이러한 금형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럼 이 사이에 이 붕어빵 반죽처럼 유동적인 어떠한 물체를 이렇게 딱 넣은 다음에 위아래로 누르는 힘을 주면은 나중에 여기서 생산되는 제품은 어떤 모양일까요? 네,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런 모양의 생산품이 나오겠죠? 붕어빵의 제작 원리랑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이 기계공업에서 사용되는 대표적인 것과 이 실생활에서 볼 수 있는 것을 함께 한번 보았고요. 이것을 비롯해서 이 기계공업이 우리 다른 공업에 미치는 영향을 한번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지금 3차 시와 4차 시도 함께 할 텐데 3, 4차 시에 함께 할 우리 학습 목표 3가지를 함께 읽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기계공업을 분류하여 설명할 수 있다. 둘째, 기계공업과 다른 공업과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 셋째, 기계공업의 발달 과정을 조사하여 토론하고 발표할 수 있다. 이상 3가지입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기계공업의 분류입니다. 자, 기계공업은 어떻게 분류해서 볼 수가 있을까요? 자, 기계공업은 모든 기계 관련 부문을 전부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분류. 그리고 소재와 부품을 제한하는 좁은 의미의 분류. 이 2가지의 의미로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자, 넓은 의미의 기계공업의 범위를 이렇게 그림화해서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나와 있네요. 자,
기계공업에는 이렇게 크게 5가지로 나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첫째, 금속 소재 및 기계 요소라는 분야, 일반 기계라는 분야, 그리고 전기 기계라는 분야, 그리고 수송 기계라고 하는 분야, 그리고 정밀 기계라고 하는 5가지 분야로 우리가 그 의미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기계공업의 분류를 이렇게 넓은 의미와 좁은 의미로 분류한다는 것까지 해서 이번 시간 마무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4차 시에는 이 다음에 넓은 의미와 좁은 의미의 기계공업의 분류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 수고했습니다.